혈당을 위해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이 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채소가 혈당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채소는 백미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반대로 특정 채소는 혈당을 약처럼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채소를 믿고 매일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내 혈당을 올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오늘은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채소 그리고 혈당을 내려주는 채소를 충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채소를 좋아해서 매일 챙겨 드신다는 분들 특히 이번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우선 당을 빠르게 올리는 채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도 채소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혈당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GI 지수 즉 혈당 지수로 보면 찐 옥수수는 무려 85, 튀긴 옥수수는 95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백미가 약 73인 걸 고려하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옥수수에는 섬유질보다 전분이 많아 당 흡수를 빠르게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구워도 튀겨도 삶아도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특히 삶은 감자의 GI 지수는 90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괜찮지만 익히면 GI 지수가 급상승합니다. 생당근은 GI 지수 약 30 정도지만 삶으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조리 방식에 따라 같은 채소라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혈당을 약처럼 안정시키는 채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당 함량이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먹으면 다른 음식의 당 흡수를 억제해 줍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당뇨 식단에서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비타민 U까지 풍부해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커서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열무와 같은 잎채소입니다. GI 지수가 매우 낮고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유익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채소만 먹고 있었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조리 방식과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거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결국 전체 식단 안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보기보다 어떻게 무엇과 얼마나 먹느냐가 당뇨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을 실제로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입니다. 많은 당뇨 전문의들이 양배추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비타민 U 성분 덕분입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생으로 먹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공복에 잘게 썬 생양배추를 한 줌 정도 섭취해 보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둘째, 살짝 데쳐서 먹는 방법입니다. 너무 익히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끓는 물에 50초만 데치는 정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데친 양배추는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거나 쌈채소로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납니다. 셋째, 양배추즙입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시중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과일 농축액이 섞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가당 무첨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즙을 내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콜리를 살펴봅니다. 브로콜리는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삶으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지만 찜기에 2~3분 정도 쪄내면 비타민과 설포라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50백지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혈당 변화 곡선이 훨씬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단백질 식품과 잘 어울립니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와 함께 먹으면 혈당 흡수 속도가 더욱 느려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오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죠. 특히 공복감이 심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오이를 선택해 보세요. 한 개를 통째로 먹어도 칼로리가 낮고 혈당 걱정이 없습니다. 잎채소는 가능하면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쌈채소, 샐러드, 나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하고 식전 10분 전에 먹으면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밥이나 주식보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30~40%나 낮아졌습니다. 이건 약도 아닌데 단순히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 예로 62세 당뇨 환자인 김 씨는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식전 10분 전에 먼저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130대에서 110대로 떨어졌고 식후 2시간 혈당도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운동을 더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채소를 어떻게 언제 먹느냐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채소는 당뇨에 있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혈당을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의해야 할 채소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채소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당지수 GI가 높은 채소는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자입니다. 감자는 익히면 당지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흰쌀밥 수준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물론 감자 자체에 섬유질이나 영양소가 있지만 조리법에 따라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으깬 감자, 감자튀김, 감자전 등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채소로 분류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곡류에 가깝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편이며 가공된 통조림 옥수수는 설탕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옥수수를 섭취할 때는 찐 옥수수를 소량만 드시고 식사 전체의 탄수화물 양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호박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당 함량이 높고 조리 후에는 당지수가 더욱 상승합니다. 특히 당뇨 초기에 단호박즙을 건강식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55세 여성 당뇨 환자인 이 씨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단호박즙을 마셨습니다.
이후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 병원을 찾았고 식습관을 조정한 뒤에야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식이라 해도 당뇨 환자에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 생강, 고추처럼 자극적인 채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닐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위 점막을 자극하고 식욕을 지나치게 당기게 만들어 식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추장은 설탕, 엿기름 등이 들어있어 고추와 함께 먹을 때 혈당 급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김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가 채소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시중 김치 중 상당수는 설탕, 찹쌀풀, 액젓, 젓갈 등이 들어있어 염분과 당분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하루의 김치만으로도 당류와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재료가 전분 채소인 경우 섭취량을 줄이고 반드시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먹을 때 닭가슴살과 양상추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면 혈당 흡수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된 채소 제품보다는 생채소나 조리 과정을 최소화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통조림 옥수수 대신 찐 옥수수, 조미된 김치 대신 수제로 만든 백김치 등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식사 전후 혈당을 직접 재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에게 맞는 채소와 맞지 않는 채소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유독 많이 오른 날 무엇을 먹었는지를 체크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음식 패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 환자에게 채소는 좋다 혹은 나쁘다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쌈으로 먹을 때와 김치로 먹을 때 혈당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체질 당뇨의 단계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도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채소를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자신의 몸과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채소가 혈당을 올리고 어떤 채소가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알게 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의 식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앓고 있는 몸은 그 어떤 음식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뇨는 몸이 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응답한 사람들만이 혈당이라는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말합니다. 나는 채소만 먹는데 왜 혈당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럴 때면 의사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떤 채소를 얼마나 어떻게 드시나요? 사소한 차이가 오랜 시간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단호박즙 한 컵이 당신의 공복 혈당을 흔들 수도 있고, 양배추 한 장이 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채소를 믿지 마시고 자신의 몸을 먼저 믿어주세요. 혈당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식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지만 그 여정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당신은 평소 어떤 채소를 자주 드시나요? 또 어떤 채소를 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혈당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건강 시그널과 함께라면 질병 없이도 건강하고 따뜻한 삶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